네, 리스카페 화가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여성화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19세기까지 여성이 전업화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깬 여성 화가가 있습니다. 로사 보네르의 이야기입니다. 네, 참 당당한 초상화입니다. 보네르의 35대 모습인데요. 이 초상화를 그린 에두아르 디부페는 초상화가로 명성을 얻었던 화가입니다. 그 보네르 옆에 있는 그 황소는 이제 보네르가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보네르는 와인으로 유명한 그 프랑스 보르도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초상화와 풍경화를 그렸던 화가였고요. 어머니는 피아노 교사였습니다. 형제 자매 중 맞이였던 보네르는 그 유태인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딸도 아들처럼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훗날 보네르는 자신의 아버지는 여자가 인류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또 미래는 여자들의 것이라고도 했다고 이제 회고를 합니다. 시대를 앞선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초상화는 이제 아버지가 화가였으니까 이제 자신이 그린 직접 그린 자화상입니다. 빛깔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845년 이제 파리 살롱전에 출품한 작품이었고요. 보네르가 22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좀 인공적인 빛이 좀 낯설죠. 그렇지만 하늘과 또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정밀한 묘사는 그녀의 나이 22살을 감안한다면 참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살 때 이제 보네르는 파리에 이제 먼저 자리를 잡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보네르는 어려서부터 그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였다 그래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몇 시간씩 연필을 들고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글씨 읽는 것을 또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할 수 없이 그녀의 어머니는 알파벳이 들어간 이제 동물 카드를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동물을 찾게 하면서 또 그리게 하면서 글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못지않은 사람이었죠. 예, 사냥을 하러 모이다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꾼들과 또 사냥개 또 말들이 모였습니다. 뭐 사람보다는 이제 동물들이 훨씬 더 활동적이고 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안개 속에 희미하게 이어지는 풍경 그리고 또 다가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작품에는 깊은 공간감이 만들어졌죠. 자, 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 생활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1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2살 때 재봉사 견습생이 되는 것에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녀의 아버지는 보네르를 화가로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살아있는 동물들을 화실로 데려와서 동물을 그리는데 흥미를 느끼게 했고요. 당시 미술학교 과정처럼 이제 드로잉 책에 있는 이미지를 따라서 그리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석고 모델도 스케치하면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파리 주변의 그 목초지, 풀밭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그러니까 말, 염소, 양, 소, 뭐 토끼 이제 이런 동물들을 이제 그리게 했습니다. 네. 피레네 산맥을 넘는 스페인 노세 몰입꾼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동물들의 묘사가 두드러지지만 또 뭐 뒤에 배경, 풍경 역시 대단한 실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보네르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대가들의 작품을 이제 모사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파리 도살장에 가서 이제 해부된 동물들과 뼈대를 공부하고 또 국립 그 수의협회를 찾아가서 해부된 동물들을 이제 살피게 되죠. 뭐 이런 어떤 과정들 또 이런 자료들은 이제 훗날 그녀가 그림과 조각을 제작할 때 아주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곳을 찾아가서 눈을 부릅뜨고 관찰한 것을 보면은 보네르는 아마 대단한 성격과 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느베르의 전기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1848년 그 파리 살롱전에 출품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롱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1등 메달을 수상을 한 작품이었었죠. 이제 이 작품으로 이제 보네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그 느베르는 이제 19세기에 일어난 그 농업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의 농업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소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그 셰를레이 소인데 이 소가 이제 농업 혁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작품에는 6마리씩 이제 두 그룹 총 그 12마리의 그 샤를레이 소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제 소 뒤에 가려 있습니다. 이제 땅도 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뭐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또 고단한 그 농민들의 삶도 이게 느껴지는 뭐 그런 작품입니다. 네. 말시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이제 1853년 그 살롱전에 출품이 됐고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작품으로 이제 보네르는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이제 그녀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그녀의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네르의 명성은 이제 프랑스보다도 영국에서 더 높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37살이 되던 해에 보네르는 이제 퐁텐블루 근처에 있는 성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곳에서 이제 살죠. 이제 지금 그 성은 이제 그 보네르의 미술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했던 여류 화가라는 그 평에 어울릴 만하죠. 하일랜드 양치기입니다. 어, 하일랜드는 이제 스코틀랜드 북쪽 지방이죠. 고지대죠. 예, 스코틀랜드 이제 전통 복장을 한 양치기가 있고요. 또 이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1865년 그러니까 이제 43살이 되던 해에 은혜르는 그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인 그 외젠 황후로부터 레종 드네루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은 여성 화가로는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1894년에는 이제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까지 손에 얻게 됐죠. 그리고 이제 1893년 이제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그 콜롬비안 박람회에 작품을 또 출품을 했는데 그녀의 이름이 이제 미국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또 이런 어떤 그런 국제적인 명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이제 보네르는 19세기의 신여성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됩니다. 네, 달리 미카와 로사 보네르입니다. 이제 왼쪽 1864년도에 찍은 사진에 보면은 나탈리 미카가 서 있고 이제 보네르는 앉아 있는데 1882년에 찍은 사진에는 거꾸로 이제 미카는 앉아 있고 보네르는 서 있습니다. 보네르는 이제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나탈리 미카와 거의 40년을 함께 이제 그 살게 되거든요. 당시 그 레즈비언을 금지했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은 이제 그녀는 그 그녀의 화가로서의 경력 전체를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바지와 또 셔츠, 그러니까 타이를 입었던 그 보네르는 뭐 일하기 편해서라는 이유를 댔지만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네르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그 사회적인 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거부한 거죠. 보네르는 또 담배에 골초였고 또 짧은 머리에 또 가족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은 뭐 자기 자신을 손자 또 동생들의 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자들에게만 부여되어 있었던 그 힘, 또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 그러니까 이제 보네르는
남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나눠져 있는 성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던 것이었었죠.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보네르는 평생 어떤 남자에게도 소속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주인은 그녀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수컷은 황소가 유일하다고 이제 본인이 말을 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그녀의 아버지는 예외였습니다. 군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듣고 있는 뭐 수컷 중에 뭐 하나인 제 입장에서는 뭐 황소보다도 못한 수컷들도 있지만은 뭐 꼭 그런 것만은 뭐 아니라고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세탁소에서라는 작품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 왼쪽에 있는 안나 크롬프케라는 그 미국 출신의 초상화가이자 풍속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앞에 보셨던 그 미카가 죽고 나자 이제 보네르는 그 미국 출신 안나 크롬프케와 같이 살게 됩니다. 안나 크롬프케는 이제 보네르보다는 34살이 어렸다고 그래요. 음, 네. 사자머리라는 작품입니다. 보네르는 이제 77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자신보다 먼저 죽은 미카와 함께 이제 묻히게 되죠. 유일한 이제 상속인이 된 그 안나 크롬프케 역시 세상을 떠나고 그녀들과 함께 묻힙니다. 이제 보네르는 자신이 살던 그 성에 이제 파트마라고 이름을 붙인 암사자를 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안나 크롬프케가 그린 로사 보네르의 초상화입니다. 나는 미술과 결혼했고 미술은 내 남편이고 나의 세계이자 나의 꿈이고 내가 숨쉬는 공기라고 했던 그 보네르는 그 20세기 페미니즘의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이 사실 우리들에게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녀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수컷들의 회방이었을까요? 네. 수사슴이라는 작품입니다. 71살 때 작품이에요. 그 보네르의 남동생 그 오기스트 또 여동생 줄리엣 그 두 사람은 훗날 그녀처럼 이제 동물 화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남동생 이시돌은 이제 조각가가 되었거든요. 이제 1869년 그 영국의 유전학자 프란시스 골턴이 그 유전에 의한 천재라는 그 어떤 이론에서 그 예로 이 그 보네르의 그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왜냐 보네르가 당시에 많은 여인들처럼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남편 내조를 했어도 오늘날 그녀의 작품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네, 로사 보네르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로사 보네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참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다. 네, 로사 보네르 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